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전장 흐름을 먼저 짚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양지수 모두 지금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주는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좀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것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는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 증시가 이제 121선 자체에서 다시 한번 더 상승 방향이 좀 바뀌는 모습이었는데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자 차트가 이게 생방이다 보니까 네, 조금 딜레이가 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다우 증시를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다우 증시를 보면 앞서 이제 121선이라고 하는 요 하단에 이제 장기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지를 밟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올라오는 양상들이었는데 이 121선에 대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크게 놓고 보시면요. 이게 조금 세팅을 해놓고 좀 크게 놓고 자 지금까지 그 121선에 대한 이탈이 나왔던 것이 2024년도 8월 달에 한번 나왔었고 그 전에 한번 나왔 2024년도 5월 달 그때도 보면 이탈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탈이 됐다가도 곧장 다시 한번 더 복귀가 되는 모습들이었는데 큰 폭의 이탈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2023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현재 추세적 부분 자체를 이어가면서 넘어오는 양상이라 좀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나스닥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자, 나스닥을 보면 현재는 이제 61선에 대한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4년도 9월 달에 있었던 자리의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장은 우리가 이제 주도주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주도주라는 것은 가장 빠르게 오르고 가장 늦게 빠집니다. 그러면 현재 이 다우 증시와 나스닥에 대한 하락을 염려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 주도주기 때문에 가장 늦게 하락할 것이라는 거죠. 이 다우 증시나 나스닥에 빠지기 전에 글로벌 증시가 먼저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꼭지가 왔나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은 여전히 랠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국내 증시는 전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2490포인트가 이제 심리적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잠시 한번 이것도 같이 보시면 자, 이 코스피를 보면 자, 여기 2490포인트 표시를 해 놓고 자, 앞서서 그 1월 22일 날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12월 3일 날 마찬가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날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날 밤에 이제 우리가 내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490포인트 돌파할 때 이때는 외국인의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다시 한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래 이제 2490포인트가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투자 심리가 현재는 회복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2600포인트까지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 증시 키워드가 있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그 증시 키워드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시면서 희망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우리가 실제로 지표가 좋지 않더라도 잘 될 거라는 기대감 또는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시장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성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증시가 크게 급등을 했던 그런 양상들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모두 다 긍정적인 시그널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2025년도 증시 키워드는 희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26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꼭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 오전장 흐름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 방송 말미에 또 내일장 투자 전략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상로 대표님의 증시 전반적인 관심주 한 종목과 또 오늘 상담
상담 종목들 중에 가장 전망이 좋은 종목 하나 이렇게 총 2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망 종목들 얻어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좋아요 개수를 먼저 목표를 정해두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피디님 지금 좋아요가 몇 개일까요? 1134개라고 합니다. 오늘의 좋아요 개수 몇 개로 예상을 하실까요, 대표님? 몇 개라고요? 못 들었어요. 1114개라고 네, 합니다. 1100 1114개요. 아, 114. 네, 114요. 네, 그럼 1114개. 근데 어차피 안 지키셔도 해야 될 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네, 항상 네. 여러분들이 저희하고 약속 안 지키셔도 저희가 이제 항상 뭐 종목 준비했던 거 말씀드리고 그렇게 갔었는데 뭐 오늘도 그냥 즐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아요에 연연하지 않고 대신에 그런가요? 그만큼 여러분들 마음이 좀 더 안정되고 안도가 된다면 저는 그걸로서 만족을 드리고요.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보시면서 지금 당장 좋아요 안 눌렀더라도 나중에 방송 보시면서도 아 정말 재밌게 그리고 정말 즐겁게 그리고 주식시장이 정말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 마음에 쏘르나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저희 온라인 국고처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쿠 선장님, 슈퍼마리오님, 강비애님, 주렁주렁님 모두 안녕하세요. 저희 좋아요 한번 누르면 네 홀수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1200개. 1200개 하면 우리 나연님 박진선님이 삐끼삐끼. 1200개씩 제가 삐끼삐끼 춤을 네. 네 그러면 1200개 돌파하면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열심히 한번 같이 쳐주실 거죠?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저런 걸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옆에서 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제가 TV 그리고 과거에 제가 한번 악플에 한번 시달렸던 게 네. 그 제가 이제 소녀시대 이후로 사실 걸그룹을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한번 그 엔터주 얘기하다가 네. 제가 가수 그룹 여자 소녀 그룹이 몇 명인지를 몰랐어요. 지금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그때 악플이 엄청 올라오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사실. 예. 근데 네. 이제 그건 모른다고 엄청 악플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좀 이제 상처가. 남아 네. 있습니다. 예. 대표님, 네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저와 이상로 대표님의 춤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꽉 채워서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둘 다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6676에 036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8181번으로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대표님. HLB고요. 매수가 83,720원이라고 합니다. 또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을 통과하는 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HLB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슈 몰이가 나오는 기업들은 조금 지양하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이 HLB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소문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HLB보다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HLB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이 현재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제 일종의 그 신입생 환영회 뭐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 우리가 매년 1월 달 이슈가 나오는 것이 CES 2025 이 CES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소비자 가전 박람회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그냥 JP모건이라는 회사에서 전반적인 이제 제약바이오의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다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커뮤니케이션 나눠보자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1년간의 어떤 쪽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과정들이니까 저는 오히려 현재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에 대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H1비주를 보는 게 맞지 우리가 임상 결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이 좀 나온다면 상단에 대한 요 자리 여기 갭이 한번 떨어졌던 자리를 메꾸면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8만 1,000원대 고가격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현재로서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점을 맞춰서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자 1차 목표가 8만 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유튜브 네. 댓글창에 네. 꼼짝마님이 그러면 BTS는 몇 명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이름은 알아요. 2명. 한 명이 진, 진. 그리고 한 명이 RM. 네. 네. 자, 됐죠? 방탄소년단, 네. 네. 총 7명입니다. 7명이었어요? 네, 7명 맞죠? 언제 늘었대요? 처음부터 원래 7명이에요? 원래부터 데뷔 때부터 7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BTS 압니다. 네.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임진왜란이요? 네.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1592년. 1592년. 제가 한국사는 네. 잘합니다. 아우, 제가 그러니- 한국사 1급이거든요. 엄청 또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잘하는데 제가 이제 가수 쪽은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네, 제가 네. 옆에서 많이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그러면 두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다음 종목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주고요.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네. 매수가 39,090원이시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파마도 7% 가까이 올라와 주면서 4만 원대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수익 실현을 언제쯤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이름만 보면 약간 바이오 회사 느낌 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업종으로 우리가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제일 유명한 연고가 보면 뭐 많이 쓰는 것이 후시딘, 또 이제 마데카솔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제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 연고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고에 대한 매출뿐만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대단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임상 연구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들썩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트렌드를 보면 과거에는 이제 바이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상 3상 실패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제약 기업을 많이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그 제약업체 중에 1위가 유한양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항상 이런 기본적인 매출이 나오는 기업을 하셔야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신데 한올 바이오파마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반등 포인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전고점 포인트를 한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주가가 한번 빠지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우리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빠지는 자리들을 이제 휩소가 이루어졌다. 일시적으로 인위적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 구간이 약 42,000원 밴드가 분포해 있습니다. 저는 이 42,000원 밴드만 돌파가 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정고점이었던 5만 원 선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니까 현재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현재로서 홀딩하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역시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매수가 17만 5,300원이시라고 합니다. 테슬라 운풍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1% 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5만 2천 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보면은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반등은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반등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2기에서 IRA에 대한 부분을 폐기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도 한번 이런 2차 전지를 한번 설명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가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대한 행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차피 지금은 트럼프로 인한 악재는 선반영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대한 악재들이 이미 선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트럼프에 대한 취임 이후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빠지는 악재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봐요. 다만 만에 하나 뭔가에 대한 이제 호재성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악재성 이슈가 이제 행정부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좀 더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홀딩을 좀 하시면서 대신에 액션은 1월 20일 이후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튬 가격도 최근 들어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바닥 구간에 놓여 있는 자리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악재도 이미 선반영이 다 된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로 우리가 좀 더 보시는 전략, 오히려 그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리는 과도하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정부에서도 8조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사양 산업 넘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성장 산업으로서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구간으로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악재는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의 행보를 확인한 후에 주가 흐름을 지켜보자. 현재로서는 포스코퓨처임 홀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좋아요 몇 개인가요? 아까 좋아요 개수에 연연하지 네. 않겠다고 아니, 하지 아니, 아니, 않았나요? 아 삐끼. 아, 해야지. 삐끼삐끼 알겠습니다. 네. 피디님 저희 좋아요 몇 개일까요? 오, 그럼 몇 개 되면 30. 하시기로 하셨죠? 1200개요. 아 1200개 되면 네. 그 1300개 되면 제가 하고 1200개 되면 본인이 하세요. 같이 그런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같이 아 제가 1200개. 한번 봐야지 하니까 저희 집에 TV가 알겠습니다. 없다니까요. 네. 네, 그럼 TV가 1200개 없어가지고. 되면은 제가 네. 먼저 출고 1300개가 돌파하면 우리 이상로 대표님의 삐끼삐끼를 보실 수 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셔서 우리 오늘 나윤 앵커 우리 오늘 마지막 방송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 네? 오늘요? 네. 네. 어우.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짤 생성할 수 있는 나윤 앵커에 대한 삐끼삐끼 네. 보고 싶으신 분들은 1200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열심히 힘을 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딥노이드고요, 대표님. 네네. 의료 AI 관련주죠. 매수가 6,154원이라고 합니다. 딥노이드 오늘 오전장부터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5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지금 5% 가까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딥노이드 의료 AI 쪽 앞으로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딥노이드 괜찮죠. 왜 이제 의료 AI 관련된 부분은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의료 AI는 지금까지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조금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뷰노, 루닛, 딥노이드, JLK에서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급등 양상을 좀 과거에 보였던 이력이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런 의료 AI를 가장 처음 시도를 했던 기업이 IBM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IBM 유명한 기업이죠. 거기에서 나왔던 의료 AI 이름이 왓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왓슨. 보면 이제 과거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에 보면 네. 톰 행크스가 그 윌슨 배구공 잡고 울잖아요. 음. 그럴 때 이제 거기에서 착안해서 나왔던 게 이제 왓슨이라고 해서 의료 AI 명칭이었는데 근데 이 왓슨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30년 구력을 가진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레지던트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것인가? 그럼 어떤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보시겠어요? 더 실력이 좋으신 의사한테 받게. 그러니까 둘 다 네. 실력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죠. 예. 대부분의 이런 설문조사를 확인해 봤을 때는 30년 구력의 의사한테 진료를 받겠다라는 것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료라는 것은 결국 나의 병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제 이 왓슨이 상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AI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IBM이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료 AI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는 거예요. 다만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현재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대에 대한 측면에서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단기 테마성 이슈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7,500원 밴드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조금 보시면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딥노이드 단기 테마성으로 대응을 해보자. 1차 목표가를 7,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맞춰서 현명한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네네. 합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모트렉스? 네, 네, 모트렉스요. 모트렉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30% 마이너스이거든요. 네. 30% 마이너스인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네네. 이상로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네네.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떤 자주 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아,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아, 이게 이제 자율주행 그거잖아요, 모트렉스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19,000원에 물려가지고 요 아. 근래에 물타기해서 네. 지금 14,000원인데 그 10,000원, 9,000원,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지를 않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다른 거 요즘에 뭐 잘 나가는 자율주행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갈아타야 되나 막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걱정되시겠다, 그죠? 근데 네네. 뭐 19,000원에 가지고 계셨는데 물타기 해가지고. 물타기에서 14,000원까지 가격 내려왔어요. 낮췄다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 시청자님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네, 잘하고 계신 거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지금 현재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네. 움직이는지 아세요? 나중에 네? 시청자분이 팔고 나면 올라갑니다. 아. 팔면 올라갑니다. 절대 팔지 마시고 네.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데 최근에 네. 종목군들의 트렌드가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을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고 또 한 네. 가지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요. 아. 이 자율주행이 과거까지는 우리가 차량용 자율주행이 이슈가 되었다면 네네. 최근에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로봇이라든지 또는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바뀌는 구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모트렉스가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이슈가 하나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강한 급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우리 시청자분이 14,000원대까지는 손해보지 말고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차피 그래도 지금 시장이 내 거 말고 다 오르는 같이 보여도 결국에 또 딴 거 사면 또 그 종목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순환매장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머리를 조금씩 들어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모트렉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은 네. 충분히 재료가 있는 기업이니까 물타기도 잘하셨고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꼭 들어가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슈어소프트나 뭐 스마트레일로 갈아타야 되나 뭐 엄청 고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모트렉스는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 다르게 보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자리입니다. 기대감이 있는 시장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
그 인물 중에서 세 명이 이슈가 되는데 첫 번째가 트럼프, 두 번째가 머스크, 세 번째가 젠슨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머스크와 젠슨황 이 두 명이 얘기하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반드시 자율주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율주행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트렉스도 그에 따른 기반으로 주가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보고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안정이 되네요. 네, 힘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 모트렉스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저희 이상로 파트너의 특별한 종목 추천이 조금 있다가 또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다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지금까지 상담했던 종목들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어떤 종목을 가장 추천할지 한 번씩 투표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증시 키워드 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어유 희망이죠. 희망이잖아요, 그죠? 이런 희망이 가지고 있는 증시에서는 신기술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 트럼프의 취임식이 지금 임박했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금리를 동결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대신에 그 다음 금리 결정이 2월 25일입니다. 이번에는 하기가 힘들었던 게 네.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언론에서 잡힐 수 있는 프레임이 물가가 올랐다. 설 물가 잡기 실패. 이런 단어들이 자극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다만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가 12월 달에 얘기했던 것이 이번에 우리가 빠르게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말인즉슨 2월 25일 그러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는 내수 촉진에 대한 촉매제 역할로 2월 25일로 결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또 네. 동결을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다음 상담을 계속해서 네네, 이어가 보도록 그러시죠. 할까요, 네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은요. 블루엠텍입니다.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22,220원이시라고 합니다. 블루엠텍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뜨거운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매수가와는 좀 거리가 있는 상태이시거든요. 블루엠텍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이제 블루엠텍은 비만 치료제 관련 유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위고비에 대한 유통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를 볼 때는 유통 판권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내고 있느냐라는 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고비가 만들고 있는 것이 성분이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세마글루타이드 뒤에 이제 글루타이드라고 붙는 그 GLP-1 유사체 안에는 세마글루타이드도 있고 뭐 리라글루타이드도 있고 에크노글루타이드도 있고 많은 글루타이드들이 존재를 해요. 네. 그럼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이제 유통이라는 것은 마진떼기거든요. 그걸로는 이제 기업에 대한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기 좀 힘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단순 테마성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종목 상담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그때 나이랭크하고 했던 게 이제 인벤티지랩이었잖아요. 인벤티지랩이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인벤티지랩은 위고비와 똑같은 물질인 세마글루타이드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오더라도 반등폭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이제 물질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좀 파보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최근에 블루엠텍은 10월 16일 그러니까 위고비가 출시되고 난 다음부터 주가는 빠져버렸던 거고 대신에 이제 인벤티지랩을 보면
인벤티지랩은 오히려 최근 들어 반등을 먼저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봉 LS는 이제 리라글루타이드 물질인데 이것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붙이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그 이제 유한양행은 앞서 봤던 이제 그 우리가 그 방금 인벤티지랩과 똑같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 본다면 기업은 유한양행이나 인벤티지랩이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그런 과정들에서 본다면 저는 종목 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온다면 그때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으로 지금은 낙폭과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는 한 15,000원 정도 전후로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루엠텍 현재로서 종목 교체 의견 주셨고요. 그 가격은 15,000원 선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댓글창에 좋아요가 1200개가 벌써 넘었다고 합니다, 대표님. 제가 혼자 추기가 조금 대표님이 옆에 계셔서 민망하니까 1300개가 돌파하면 우리 이상록 네. 파트너와 투샷으로 저희 PD님이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투샷으로 1300개가 되면 제가 확실한 종목 하나를 말씀을 차례 드릴게요. 우리가 뭐 아프리카 TV도 아니고 네. 우리가 나라의 경제를 논하는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방송 중에 가장 큰 아유, 한국경제 TV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한국경제 TV에서 삐끼삐끼를 준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서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정서상.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봤다 치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께 2025년도를 크게 평정할 수 있는 정말 이것만 가져가도 2025년도 상당한 수익이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어우, 차라리 얘기를 하고 우리 넘기도록 시청자분들한테는 하겠습니다. 진짜 저희의 춤보다 그 유망주 한 종목이 굉장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사실 이제 우리가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네. 거기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또 미래의 비전을 얘기를 하면서 미래 주식이 현실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1300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또 이렇게 유망주 종목 1300개씩 진짜 특별한 유망주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꼭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럼 이 기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LS고요. 매수가 13만 5천 원이시라고 합니다. LS도 오늘 5% 넘게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는데 10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LS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괜찮죠. 우리가 이제 이 회사마다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 LG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전, 그죠? 전기전자, 옛날에 이제 금성이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라면 이제 우리가 LS를 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은 에너지,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또는 이제 전선, 뭐 이런 분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볼 때 인프라에 대한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가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한 개가 이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인프라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증설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력에 대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근데 현재 또 LA 지역에서 산불이 지금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LA에 산불 난 거 아시죠? 그죠? 엄청 응. 크게 났다고. 네, 맞습니다. 네. 서울의 약 4분의 1 크기니까 뭐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그 안에 있는 게 다 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산불이 한 군데 난 게 아니고 5-6군데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우리가 이 산불이 이번에 처음 난 게 아니라 과거 2017년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산불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인프라를 다시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오늘 LS에 대한 반등은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반등이다. 라고 보고 저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신 전략으로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은 대형주기 때문에 빠른 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양반입니다. 네. 천천히 비와도 천천히 갑니다. 항상 천천히 가는 종목이니까 그걸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적어도 한 2월 달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고 가신다면 한 12만 원 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내가 LS가 너무 지루한 것 같아가지고 LS 관련된 기업을 같이 한번 물타기 다른 종목을 한번 사고 싶다. 그럼 네. LS 일렉트릭 그런 방향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LS하고 LS 일렉트릭 같이 보시면 LS 일렉트릭은 조금 더 빠른 흐름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보신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신다면 LS 일렉트릭으로 진행을 하시되 대신에 뭐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신다면 LS도 저는 12만 원 선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 2월달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LS 일렉트릭도 함께 주목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시포님, 위너님, 진잉수님 너무너무 안녕하세요. 형광등님 반갑습니다. 저희 그럼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을 상담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채팅창에 언급된 종목은 동아 ST입니다. 동아 ST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 네. 동아 ST도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한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임상 일상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제 임상 일상은 우리가 이제 건강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임상 일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일상 전이 이제 전임상이거든요. 네. 전임상은 이제 동물한테 하는 겁니다. 왜 TV 보면 생쥐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쥐들한테 하는 게 전임상이에요. 사람한테 하기 전, 그 비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상 일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한테 나서 죽는지 안 죽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부작용이 있다 없다.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이 건강한 사람에게 뭔가 부작용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게 임상 일상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죽지 않는 정도만 되면 임상 일상은 대부분 다 통과됩니다. 근데 이제 임상 이상부터가 이제 효과를 알아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상 일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앞으로 2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거래량이 많이 좀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바닥 구간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뭔가 이거를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지금 흐름을 붙여야지만 지수가 26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깜짝 급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적어도 이제 상단에 대한 55,000원에서 한 58,000원 정도 밴드까지는 좀 더 들어가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온 종목 동아 ST까지 해결해 드리고 하는데요. 다음 상담 역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태양광주들 또 트럼프 취임 앞두고 골고루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3% 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금 이제 보면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반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함께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미국 공화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그분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분들의 이제 세계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지구 온난화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지구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네. 이것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현재 그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프리온가스나 이런 가스를 많이 써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화당 일부 의견들이고 트럼프도 그와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TV 토론에서도 지구 온난화는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석탄 에너지를 그냥 써도 상관없고 에너지 자립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세계관 안에서. 그러나 지금 이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결국 현재 이 반등이 의미가 있는 반등이라기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그 상승폭 자체는 조금 제한적인 흐름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 자체를 보면 저는 이제 상단에 대한 한 29,000원, 28,000원 밴드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두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누야샤님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SFA 반도체요. 네, SFA 반도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210원에 30%요. 네, 5,210원에 30%요. 제가 이상로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SFA 반도체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가격 단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선은 이제 SFA 반도체와 유사한 업종군에 동종 업종군에 있는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부분에 반등폭을 조금 더 SFA 반도체보다 좀 더 빠르게 좀 움직이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마이크론이 좀 더 SFA 반도체보다는 거래 관계가 오래됐다는 부분도 있지만 대중들에게 좀 더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낙폭 과대에 대한 측면에서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고, 현재 동종업종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SFA 반도체도 충분히 지금은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결단을 하셔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라도 다가격 단가를 좀 낮추신다면 충분히 수익 보고 파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제 상방에 대한 장기평이 있는 자리들, 지금 보면 4,200원, 4,3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신 전략으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 SFA 반도체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대표님. 네. 문자로 네. 들어온 종목이고요. 네. 기아입니다. 매수가 기아? 네, 105,200원이시라고 하는데 기아 어떻게 보실까요? 기아가 그 미국에 진출했던 게 2008년도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요거는 과거에 기아가 진출했던 곳은 이제 미국 조지아 지역이고, 그 미국 조지아 바로 옆에 이제 엘라바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현대차 협력 밴드 업체들 그쪽에 진출했어요. 근데 네. 조지아와 엘라바마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역들이 요번에 이제 캐스팅 보트가 되었던 것이 이제 미국의 러스트 벨트 지역, 이제 북동부 지역과 그 밑에 있는 썬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멕시코와에 대한 경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요 밑에 라인들, 썬벨트 지역들이 지금 이번에도 상당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높게 형성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조지아 지역에 우리가 이제 기아가 진출했을 때 얘기 나왔던 것이 기아에 대한 차가 기아 공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신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팻말이 있었어요. 네. 과거 2008년도에. 그때 2008년도에 진출했을 때 그때 기아 차에 대한 주가 추이가 어땠냐면, 네. 자 이거는 잠깐만 같이 보시면요. 좋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기아 차미네이터로 바뀌는 시절이에요. 이때가. 근데 이때 진출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같은 진출했던 게 이제 현대차였죠. 현대차도 보면 2008년도부터 시작 2013년도까지 주가가 같이 오릅니다. 이때
올랐던 것이 뭐 현대글로비스, SL, 뭐 대원강업, 화신, 서현이와 이런 기아차 관련 협력 밴드 업체들, 현대차 관련 협력 밴드 업체들이 다 같이 올랐는데 그 기업들 공통점이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 85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인접했던 협력 밴드 업체들이 지금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2008년도는 미국에 진출했던 시기고 2024년, 2025년도는 미국에서 점유율을 확장시키는 시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저는 기아도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제 기아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적어도 이 상단에 대한 한 11만 원 선까지는 한번 강한 움직임을 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결단을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이번에 이제 미국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장단을 미국인으로 교체했다라는 네. 그거는 이제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그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팔아라는 거예요. 자국주의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선제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과거 2021년도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면 이제 로봇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 상반기에 상장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이제 기아에 대한 재평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적어도 이제 11만 원 선 위에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고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자리니까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해보고 팔 수 있는 주식은 아니고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 지금으로서는 모아가는 자리이다. 또 앞으로 기업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수익을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기아랑 현대차 중에 우리 이상록 파트너가 어떤 기업을 조금 더 최선호주로 생각하실까요? 기아차는 조금 더 빠르죠. 왜냐하면 종목이 좀 더 가벼우니까.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호재에 대한 부분만을 나타내서 본다면 현대차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아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크래프톤입니다. 매수가 34만 2,800원이시라고 하는데 크래프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켜주면서 34만 6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게임주 업황은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크래프톤이 이게 상장될 때 가격이 49만 원인 그랬어요. 아우 정말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제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제 기억으로는 49만 원인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이 크래프톤이 보면 그 뭐예요 이제 배틀그라운드 대표님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제 게임도 안 합니다. 정말요? 네. 저는 배틀그라운드의 네. 처음 네. 요즘 말로 조금 고인물이라고도 하는데 아, 그래요? 배틀그라운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인물이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기업 아시겠네요. 들어는 봤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접속자가 좀 많이 늘었던가요? 요즘은 네. 저도 조금 일을 하면서 좀 쉬게 됐는데 네. 쉬는 날에 간간히 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또 방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왜 방학이라는 얘기를 드리냐면 게임 업체들이 보면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것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입니다. 진짜로. 그렇죠. 그때 네. 아무래도 진짜 꽉 차 있으니까. 그게 또 접속자 수도 늘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게임 회사들은 잘 봐야 되는 것이 과거에 보면 이제 그 정우성 씨, 이정재 씨, 네. 이병헌 씨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탑 그 배우죠. 개런티도 엄청 비싸겠죠. 네. 근데 이 배우들의 공통점이 게임 CF를 한 번씩 다 찍었어요. 네. 한 번씩 거쳐가는 게 네. 이제 게임 CF라는 거네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라는 거죠. 아.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 대부분 접속자의 연령층이 10대 또는 20대 층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접속자가 이제 30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유명 배우들에 대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이 게임 회사들이 이런 CF를 통해서 아저씨들이 게임해도 괜찮아. 거기에 대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만큼의 개런티를 줘가면서도 그분들을 섭외해서 찍는 거는 야 아저씨도 게임해.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지하철 같은 데서 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아저씨들 보면 뭐야 저 아저씨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인식을 개편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과거처럼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어느 매니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속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게임층이 범위가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크래프톤이라는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락을 그만큼 깔았던 겁니다. 지금 이제 크래프톤도 충분히 저는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1월달이 가기 전에 한번 강한 흐름으로 상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냥 저는 적어도 35만 원대는 한번 돌파한다. 그래서 신고가를 한번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신고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신고가를 가고 나면 또 쉽게 안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고가 가는 게 좀 중요한 거니까 신고가 가는 거는 꼭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상담 크래프톤까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벌써 상담을 한 지 1시간 정도가 네. 된 것 같아요. 피디님 저희 지금 좋아요가 몇 개일까요? 1255개. 와 1255개라고 합니다. 오늘 조금 네. 속도가 그래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평소보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계신데 아니 마지막 날 잘하시면 어떡해. 평소 때 좀 네. 해주셔야 저희가 또 1300개 되니까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 아까 또 자신 있게 네. 유망주 종목을 추천해 주시겠다고 말하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300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좀 특별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우리가 지난주에 젠순왕 이야기 그렇죠. 하려고 하다가 못 하셨잖아요.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이라 하길래 음. 그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특별한 이야기까지 또 네. 이렇게 근데 준비가 이제 되어 우리 있다고 합니다. 보면 2025년은 희망. 희망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런 희망이 많이 나오는 곳이 또 로봇입니다. 제가 또 이름이 뭡니까? 이상 로봇이죠. 네, 이상 로봇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로봇주들 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이상 로보틱스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만간 삼성 로보틱스로 바뀔 수도 있다. 뭐 그게 한 달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 했는데 사실 이의가 없으면 대부분 다 통과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네. 이의가 없으면 근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만큼 앞으로도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지금 최근에 3명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인물 트럼프, 머스크, 젠슨왕. 네. 근데 거기에서 머스크와 젠슨왕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시장에 대한 판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는 거고 이번에 제가 조금은 지난주에 원래 해야 되는 얘기지만 제가 지금 조금만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화면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젠슨왕이 항상 그 자켓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죽 자켓. 네. 저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얼마짜린가요? 1,500만 원. 그런가요? 네, 1,500만 원짜리 자켓인데 절대 안 벗습니다. 안에 반팔을 입고 계세요. 연설이 끝날 때까지 네. 입고 계시는 거죠. 겨드랑이에 울고 있대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벗는다고 하시는데 저 1,500만 원짜리 자켓을 한 개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똑같은 옷을 여러 벌 들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울고 있다니까요. 울고 있으니까 당일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벌로.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8년 만에 이 젠슨왕을 보자고 해서 이제 10,000명이 거기에서 모여 있다고 하는데 10,000명이 뭐 엄청난 숫자가 그렇죠. 모여 있는 진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우리가 이 코스모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를 공개를 하면서 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냐면 과거에 이제 이 엔비디아가 쿠다라고 해서 AI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쿠다라는 플랫폼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만 구동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 쿠다라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AI를 생성을 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90% 나오는 오, 거예요. 그렇겠네요. 사실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는 AMD도 있어요. 리사수 회사. 근데 그 회사가 점유율을 못 올리는 이유가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올립니다. SK하이닉스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시간이 약 3배 정도 더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 이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 AI를 생성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는 거죠. 어.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젠슨 왕이 이번에 이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코스모스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로봇 회사들은 많아요. 로봇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명령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로봇에게 앞에 물건을 가지고 오게 해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어의 산술 방식과 명령 하달 방식은 모두 다 다르거든요. 로봇 회사들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좀 줘. 그 물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다른 언어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언어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지금 한 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반대어가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카오스는 혼란이잖아요. 혼돈. 네. 근데 코스모스는 정제되어 있는 시스템, 조화로운 시스템, 질서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통합본을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뒤에 배경을 이렇게 깔았던 거거든요. 굉장히 유의미한 뜻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이 강하고 네. 삼성은 상승폭이 조금 약합니다. 음. 이게 SK하이닉스가 더 좋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이런 물리적 AI, 코스모스에 대한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신고가를 갈 수 있다 보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SK하이닉스도 같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GPU와 CPU의 차이를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CPU는 엄청나게 똑똑한 한 명이에요. 엘리트. 한 명. IQ 160짜리 모범생. 모든 걸 할 수 있는 한 명. 근데 얘한테 이제 나윤랭크가 만약에 160이에요. 네? IQ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키는 거예요. 오늘 빨래 좀 해라. 빨래하고 오늘 맛있는 것 좀 한번 만들어 봐라. 응? 그리고 청소 좀 하고 네. 좀 이따 장 좀 보고 좀 이따 세탁소 가서 양복 좀 찾아온나. 할 일이 많네요. 그죠? 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네요. 맞죠? 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씩 해야 되니까. 하나씩 해야 되는 시간이 네. 오래 걸려요. 이게 CPU입니다. 음. 근데 GPU는 일반인 10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A 니는 가서 빨래를 해. 네. B 니는 가서 장을 보고 오고 C는 니는 가서 세탁소를 갔다 와. 그리고 D는 니는 지금 가서 편의점 가서 김밥 좀 사와.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는 거죠. 그렇네요. 시간이 엄청 하나의 능력은 CPU가 훨씬 더 좋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연산에 대한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AI를 생성하는 플랫폼은 CPU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GPU를 이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만큼 단축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간적으로 쳐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GPU에 대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를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내 로봇주들도 바뀔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것도 네. 로봇이라는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코스모스 이거는 로봇의 3요소가 감속기, 서브 모터, 제어 장치 이렇게가 3요소거든요. 네. 어차피 본체는 다 다르니까 기타 부분 뭐 센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개에서 지금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은 결국에는 제어 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 제어시켜서 명령하달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네요. 근데 남아 있는 그러면 이것은 엔비디아가 12% 가져간다고 치고 그 나머지 부분이 남는 게 감속기와 서버 모터예요. 근데 이 서버 모터는 이제 동력 장치, 그냥 일반적인 모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감속기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에 반하는 이제 그런 이제 관절 관절. 같은, 네. 그러면 저런 거는 상당히 앞으로도 로봇을 누구나 다 쉽게 플랫폼을 가지고 찍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챗GPT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늘었죠. 그죠? 그러면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챗GPT가 기반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AI가 생성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제어 장치는 기본적으로 두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엔비디아 거를 쓰더라도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산만 해내면 되는 거니까. 감속기 같은 거. 그죠? 그러면 로봇 시장도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다. 그렇겠네요. 라는 부분으로 오.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목을 오늘 장 끝날 때 또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시청자분들도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요? 네, 그때 진짜 또 이제 이렇게 비유도 이렇게 찰떡같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진짜 홀리듯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네, 좋아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너무 기다렸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기다리셨을 시간인 것 같아요. 피디님 저희 좋아요가 몇 개일까요 지금? 1267개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네. 20개 정도 늘은 것 같아요. 1300개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 코코님도 너무 잘 들었다고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 이제 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쉽게 한 게 좀 네. 설명을 그러면은 저희 이상로 대표님이 네. 우리 코코님도 댓글 남겨주셨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요즘 이제 HBM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왜 GPU가 또 HBM과 연결되는지가 또 쉽게 또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해주실까요? 저 지금 너무 궁금한데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램은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는 하나의 공깃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CPU와 찰떡인 거예요. 그렇네요. 하나니까. 왜냐하면 하나니까. 네. 밥이 한 개 큰 거가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명이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는 거고 네. 배고플 때마다 그냥 밥 한 공기 그냥 자기 혼자 먹는 겁니다. 그런데 HBM은 밥그릇이 많은 거죠.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GPU랑 그죠? 찰떡인 그러면 건가요? 이제 GPU는 100명 일을 하는 거라고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100명에게 이 HBM은 100개의 밥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죠? 그러면 이 과정을 연산 체계에서는 도로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밴드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B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HBM 시장도 앞으로도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더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고 왜 HBM이 중요한지 조금 아시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베르게님이 믿고 보는 최고의 이상로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BAP님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이상로 대표님 시간에는 여러분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들 또 쉽게 풀어주시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이렇게 종목 공개, 이제 유망주들 공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했던 종목들 중에 가장 전망 좋게 보시는 기업 하나와 또 증시 전반에 걸쳐서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가장 좋게 보는 종목 이렇게 총 2가지가 바로 잠시 후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그러면은 하나씩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2025년은 희망이잖아요. 네, 희망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외환 보유고도 좋은 상황은 아니고 거기에서 실제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건데 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도 거래 절벽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서초 쪽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네. 사실 요즘 부동산 거래도 쉽지 않아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그렇죠. 특히 이제 지방 쪽으로 가면 이제 미분양도 많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줄었어요. 옛날보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뭔가가 기대감이 있어야 돼. 네. 뭔가가 잘 될 거다. 뭔가 바뀔 수 있다. 근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저는 그게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지표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이 바뀔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사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는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가 돼버렸다면 증시는 추가적으로 무기력하게 빠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증시에 대한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불확실성은 조금을 해소해 나가는 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대선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이 대선이라는 것도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그런 정책들이 쏟아지면서도 그 정책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당장 안 좋더라도 뭔가가 바뀌어 나간다는 흐름들만을 보이더라도 그런 시그널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급격하게 회복합니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결국에는 이제 질병에 대해서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질병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사실 코로나는 2년 이상 갔잖아요. 오래 갔죠. 근데 증시는 일주일 이후에 복귀가 돼버렸고 그 다음부터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실제로 해결 안 됐지만. 그렇죠. 그런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글로벌 증시가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트럼프는 경기 부양의 화신입니다. 과거 2019년, 18년도에 트럼프가 엄청난 경기 부양을 통해서 증시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은 봤단 말이에요. 네. 중국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경기 부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과정들에서 국내 증시만 유독 하락폭이 좀 컸다면 그만큼 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재료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저는 올해는 실적보다는 재료가 훨씬 더 시장에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를 가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마진이 좋거나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신고가거든요. 네,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삼성 로보틱스로 바뀔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기대감이거든요. 이 기업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고 삼성이나 타이틀을 달고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섹터를 우리가 2025년도에는 봐야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 대표님 네.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까지 어떻게 오늘 상담을 빠르게 도와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창에 우리 박진선님이 좋아요 1267개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모트렉스 전화 상담 하신 분 신청자분 기억나시죠? 또 이렇게 기억나죠, 댓글로 당연히.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상담을 받고 마음이 놓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저희 그럼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칩스앤미디어부터 한번 상담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또 삼성과 구글, 퀄컴과 협력한다는 소식에 어제 장중에 21%대 급등세가 나와주기도 했는데 칩스앤미디어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런 종목은 가죠. 이런 종목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갑니다. 네. 예.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영상 관련된 부분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거든요. 그러나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주가적인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 빠르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런 IT 반도체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시켜주는 계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대신에 이제 이런 거래량을 볼 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 거래량이 많다고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량은 체결량이거든요. 매수도 누군가는 하지만 매도를 누군가는 해야지만 거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윤 씨한테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윤 씨는 그걸 샀어요. 그럼 오늘 거래량은 1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팔았던 거죠. 네. 그래서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거래량은. 그러면 지금 오늘 칩셋 미디어가 거래량이 63만 주다. 그러면 63만 주를 사고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매수가 이루어지고 매도도 63만이지만 매수도 63만인 겁니다. 와,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어제는 더 많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제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어제는 호재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 호재를 통해 가지고 매수를 했겠습니까? 팔았겠습니까? 팔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이슈가 나올지는 알고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인 고점이 한번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추세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이지만 대신에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됐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조금 나오는 거고 대신에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는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 서서히 각도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적어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앞에 있던 23,000원 한 22,000원 밴드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홀딩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홀딩하면서 22,000원대 반등이 나와줄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담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역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VM이고요. 네. VM 오늘 2% 넘게 올라와주면서 7,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VM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런 VM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낙폭과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도체 기업들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240선과 480선. 우리가 1년간의 평균 주가가 240선이고 2년간의 평균 주가가 480선이잖아요. 그만큼 2년 동안의 업황이 그렇게 나빠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빠진 거예요. 2년 전보다 지금이 안 좋냐 좋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나빠진 게 아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회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주가 관리를 모든 주식에 주가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리를 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저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홀딩을 해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낙폭과대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에서 이제 급락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급락이 떨어지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나오고 바닥을 확인하고 단기 반등이 나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여기 앞에서 한 6,500원 전후가 바닥을 확인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잡는다면 6,500원 그리고 1차전 목표가는 한 8,100원, 8,200원 정도 그렇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칩스앤미디어와 VM까지 해결을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이제 저도 기다렸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린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이상록 파트너 유망주 종목 공개. 먼저 저희 상담 들어온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가장 전망을 좋게 보시는지 한 종목을 꼽아주시도록 할까요? 본인은 어떤 거 집었어요? 이 중에서요.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우리 이상로 대표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보자면 어떤 종목을 가장 전망 있게 보셨을지. 네. 본인은 뭐 했는데요? LS 아니면은 기아 음. 아닌가요? 기아.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괜찮습니다. LS 기아. 근데 이제 저런 대형주는 너무 네. 이제 포트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지루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특히 숨은 종목들. 그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이제 제일 힘든 게 사실 시장이 빠질 때 내 종목이 빠지면 힘들어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빠졌으니까. 네. 그냥 남들도 다 빠졌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되는데 제일 힘들어 하실 때가 시장 오르는데 내 거 안 오를 때 배 아파합니다. 진짜 그 감정은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이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네. 얘기를 하는데 잠을 못 이뤄요, 진짜. 그러면. 그러세요? 네, 저는 잠을 못 이룹니다. 마음을 좀 크게 쓰십시오.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시장이 오르는데 내가 안 오르면 그때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너무 많이 사버리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 시세를 다 못 먹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심리적인 압박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빨리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아, 뭐 LS 이런 것들 괜찮죠.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길게 보셔도 수익 날 수 있는 기업이고, 다만 이제 오늘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봤던 거는 SFA 반도체 오, SFA 이런 반도체. 것들, 그리고 네. 아까 제약바이오 안에서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것들은 단기 시세가 좀 붙을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금방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네.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파트너가 오늘 상담했던 종목들 중에 가장 전망 있게 보는 기업은 한올 바이오파마와 SFA 반도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목들 앞으로 상승 추세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특별한 유망주가 한 종목이 남았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증시 전반에 걸쳐서 현 시점 가장 좋다, 이 기업이 최고다 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로봇주는 한 개는 들고 가졌는데 네, 아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로봇주 공개할 예정이시라고. 우리가 그 방송 요거를 할 때 우리가 조선주를 엄청 네, 얘기했잖아요. 초반에는 조선주는 무조건 그죠. 포트에 담고 있어야 한다 하나쯤은 맞죠.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 11월 6일 날 당선되셨거든요. 네. 트럼프가. 그 11월 7일 날 제가 조선주를 봐야 된다고. 오, 다음 했어요. 달부터요. 그죠? 네. 제가 제 유튜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선주는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옛날 기억을 못 잊습니다. 네. 옛날 기억 못 잊어요. 트럼프가 98년도면 그때 50대거든요. 우리 음. 초반. 오. 근데 그 자서전에도 적혀있는 내용 중 한 개가 둘째 부인과 사이가 좋았다고 했어요. 응? 근데 그 둘째 부인과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버린 네. 트럼프 주니어, 주니어. 같이 왔단 말이에요. 오. 그 추억은 못 잊죠. 그 추억은 못 그렇겠네요. 잊죠. 에이. 그때 이제 약속했던 것이 자기 개인 요트 한 대를 꼭 주문하겠다. 오. 근데 지금 26년 지났는데 네. 안 지키셨어요. 아직도 장만 아직도- 안 하셨나 봐요. 아직도 장만 안 네.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이거를 기다렸던 거 아닌가. 오.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세게 해줄게 이거였던 것 하나 같아요. 큰 걸로. 음. 방송 보고 계실 일은 없겠지만 한국은 2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구매를 좀 해주시길 그러니까요. 네. 고객을 위해서 그만큼 이제 조선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길게 볼수록 이제 음.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제 한라 MS 그 신고가를 갔거든요. 오,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오스테오닉 또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매주 추천해주신 유망주들마다 이렇게 신고가가 속출을 하고 있네요. 대표님. 지난주 뭐 했는지 안 나시죠? 기억납니다. 힌트를 조금 주실까요? 글자 수라든지. 네? 카, 페. 카페24를 또 네.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카페 24도 신고가를 갔습니다. 정말요? 네, 가고 난데 오늘 이제 전일 조금 빠졌죠. 오. 신고 가고 이제 내려왔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길게 봤을 때 반대 수익 난다. 이제 저는 무조건 조선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빠르게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이 업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로봇주라고 봐요. 로봇주요. 네, 로봇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조선주에 이어서 오늘은 로봇주다. 챗 GPT가 나온 게 그 2022년 12월 달이에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처음 나올 때 얘가 뻥을 친다, 형편없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2017년도 3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전기차 매장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네. 테슬라 스타필드 하남에 생기고 3월 17일 날 청담 전시장이 생겼어요. 테슬라. 그때 얘기했던 게 자동차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IT를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 이후부터 2차 전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아는 사람만 결국 아는 얘기들이었어요. 오. 우리가 그때도 얘기를 했죠. 이게 정말 획기적이다.
강남에도 잘 안 보였거든요. 이건 정말 획기적이다. 네. 그랬는데 그게 세상을 바꿨잖아요. 지금도 이제 좀 마찬가지로 보는 게 이제 로봇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예 티가 안 나는 것뿐이고 젠슨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네이밍을 하고 했던 것을 저처럼 의미 있게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의 생각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로봇주만 보도 사실 로봇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잠깐 엄청 많잖아요. 화면을 보시면 네. 요거는 이제 감속기만을 모았는데 감속기만을 봐도 기업이 많습니다. 엄청 사실. 많네요. 그죠? 여기 이제 T-로보틱스 저런 기업은 성수역 2번 출구 나가시면 보뽀뽀시라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저 로봇팔로 이걸 만들어줘요. 이제. 정말인가요? 아니, 성수역 2번 출구 가시면 있습니다. 성수역 2번 출구. 성수역 2번 출구 뽀뽀뽀 인터넷 지금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뽀뽀뽀 카페가 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T-로보틱스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정말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재미로 여러분들한테 편의상 뭐 S티어, A티어, B티어 이렇게 나눴지만 다들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지만 A티어 정도까지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감속기 관련 국산화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감속기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게 2년 전부터 일본에서 특허가 만료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국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로봇 감속기 85%가 일본 특허가 다 등록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만료되는 시점이 2년 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을 반드시 봐야 되고 저는 이런 상황들 안에서 고른다면 이제 우리가 SPG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G인가요? 음. 이 많은 감속기 기업들 중에서 우리 이상로 파트너의 눈에 들어온 기업은 SPG인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거든요. 네. 휴보라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보의 이런 이제 관절, 그걸 만든 기업이 SPG입니다. 네, 납품이 이루어졌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SPG가 이제 정밀 감속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터도 보면 이제 BLDC 모터라고 제가 어릴 때는 선풍기도 미풍, 약풍, 강풍, 그리고 이제 뭐 자연풍, 네. 이거밖에 없었어요.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 돌리는 나윈앵커는 선풍기 보면 단수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리모컨으로 이렇게 딱딱딱 조정할 수 그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BLDC 모터라고 하거든요. 네. 정밀 모터라고 해서 그 모터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SPG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 방송이 없으니까 AS를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보유를 하시다가 혹시나 손해가 나시면 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 빨간 주식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때문에 걱정이에요.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기업을 조금 길게 좀 가져가신다면 상당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파트너가 현 시점 증시 전반에 걸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은 로봇 섹터 안에서도 감속기 관련된 SPG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카페24에 이어서 SPG도 어떻게 기다려보면 신고가 돌파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가죠. 네, 마음을 비우고 네. 주식은 뭐로 하는 건지 아세요? 기대감이요. 아니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식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조금씩 한번 모아가 보십시오. 저는 상당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매번 가져온 유망주들이 또 그만큼 좋은 상승력을 보였던 만큼 오늘 말씀해주신 SPG의 상승세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네. 잠깐 오스테오닉을 잠깐만 같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 오스테오닉이 이제 우리가 방송하고 신고가를 갔는데 제가 이 회사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이 회사가 정형외과용 의료 재료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이제 꾸준한 매출은 나오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할 때 거래처에 관계가 없으면 캐파 증설을 절대 안 하는 기업이다.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지금 캐파 증설을 했던 게 거래처에서 오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하는 거다. 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했는데 그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나왔나요? 나왔죠. 나와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 오스테오닉 미국에서 2배 비싸게 팔린다. 세계 2위 의료기업과 이제 좀 더 확장시킨다. 거래 관계를 좀 더 확장시킨다. 요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이게 이제 1월 14일에 뉴스화가 돼서 나왔던 내용들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SPG도 지금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은 저희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그에서도 뭔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 그 이제 삼성 그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작년에 납품이 이루어졌던 기업이거든요. 올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업체들에 대한 이런 가능성도 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이번에 진짜 SPG까지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기사가 말씀해주신 대로 뜬다면 우리 이상로 대표님은 돗자리를 잡혀가겠죠. 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넣으면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네. 내부 정보 공유체. 네, 우리가 이제 경제사범이 되는 거니까 곧장 넣으면 안 되고 이제 시간을 조금 두고 그 뉴스가 나야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얘기한 거니까 이건 공식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상로 대표님의 말씀에는 항상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또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말들만 많이 해주시니까. 근데 아까 그렇죠. 처음에 놀렸잖아요. 다들. 어떤 걸로요? TV 없다고. 아. 여러분들 세상에 TV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그렇네요. TV, TV가 없으셔도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아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 이제 거실이 이제 저희는 TV가 없고 대신에 책장이에요, 다. 네. 네. 책들이 굉장히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만화책. 네, 만화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유튜브 댓글창에 화평진행수님이 아우 감사하다고 마음이 많이 편해지시다고 합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방송 열심히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상로 대표님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또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베카님이 공부가 많이 된다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많이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제 이름이 이상로잖아요. 네 이상로 그래서 보시요. 네. 네, 뭐 인터넷에서 유튜브 이상로라고 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치시면 제가 또 썼던 책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도, 이거는 저도 몰랐던 네. 사실입니다. 네. 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네. 그런 것들도 뭐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쿠팡에 로켓 배송도 됩니다. 정말요. 네네. 한번 주문을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쉽게 저를 또 접하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하시도 이상로라고 하니까 네. 상한가로 가는 길 이상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제가 주식할 줄 알았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또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에 들어맞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제가 저는 이제 처음부터 한국경제TV에 왔던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사실 타 방송을 다 한 번씩 해봤어요. 그런가요? 방송 경력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가 매일경제TV 초창기 만들었을 때 제가 있었거든요. 거기.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SBS, CNBC, 뭐 서울경제TV 다 하고 머니투데이 방송 다 하고 이제 여기 한국경제TV에서 스카웃이 돼가지고 네. 왔던 거였는데 뭐 그만큼 여기 오면서 결심했던 것이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칭찬 이렇게 해주시면 그걸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이제 카타르시스를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저한테 베풀어 주셔가지고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또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저희 방송 온라인 곳곳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일장 투자 전략 짧게 한 1분 정도로만 간략하게 챙겨드릴까요?
고민 끝 행복 시작. 고민 끝. 음. 또 이렇게 고민 끝 행복 시작으로 네.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가는데 시청자분들 맛있는 점심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후장까지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온라인 국고처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